오늘은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 네 번째 강연인 세종시에서 행복도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김영환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교수님은 현재 우리시 총괄계약가로서 우리시의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총괄 조정 자문해 주시는 분으로서 세종시 완성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교수님 강연 이후 국토연구원 조판기 박사님, 대전세종연구원 진암석 박사님, KPA 행복도시 기획조정단 윤두원 박사님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셔서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의와 토론은 각각 50분 내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강의자 또는 토론자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환 교수님께서 세종시에서 행복도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 총괄계획과를 맡고 있는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세종시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 제4주차의 강의가 되겠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세종시에서 행복도시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인데 주로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그 건설지역과 또 건설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 우리가 이제 포괄해서 세종시라고 그러는데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두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 이 두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 노력을 해왔는지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될 여건이 변화될 전망이 있는데 그런 여건 변화 전망에 맞춰서 세종시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를 같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파트로 좀 돼 있는데 이 네 파트를 주어진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를 바라본다는 것은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그 시대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시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이 패러다임의 의미는 어느 시대 또는 어느 그 장소를 이렇게 지배하는 견해 또는 사고를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면 정책도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도 변하고 이렇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패러다임의 사례로 보는 게 이제 산업혁명, 제조업 중심의 산업혁명을 드는데 이런 그 산업혁명 같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생활 양식도 변하고 사고도 변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도시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동안에 개발 중심 또는 양적 중심에서 관리 중심 또는 질적 중심으로 변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는 게 현 정부 들어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생 사업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시작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그런 정비 사업에서 어느 한계가 부딪히다 보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진한 그 5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가능하면 기성시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도시 관련 키워드를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 도시라든지 생태 도시 또 포용 도시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기후 변화에 관련돼 갖고 저탄소 에너지 도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어떻게 빨리 도시를 회복하느냐 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 또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성 이런 것들이 주요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시민 여러분께서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창이 된 게 아니고 범세계적으로 주창된 이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에콰도르의 키토라는 도시에서 UN 해비타트 3차 회의가 열리는데 여러 가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각 정부 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아젠다를 이렇게 지금 설정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잡혀 있는 목표랄까요? 비전은 포용적 성장에 기반한 모두를 위한 도시.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줄 것은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겁니다. Cities for all.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골고루 혜택도 들어가고 또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자가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 통합이라든가 공간 개발 또는 주택 서비스 이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굉장히 다양한 의제들이 아젠다들이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2개나 설정이 됐고요. 이거에 기반해서 사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생 뉴딜 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맞물려 있다. 또 더구나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거하고 같이 궤를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주제가 행복도시, 더 나가서 행복도시를 포함하는 세종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책을 하나 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찰스 몽고라는 사람이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라는 그런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에서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어떤 필요성도 인정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충하는 거 이런 것들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과제를 던지는 걸로 해서 오늘 발표는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도시 그리고 세종시는 과연 현재 어떤 상황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설정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수립이 되었고요. 현재는 오늘 토론에 참석하실 진남석 박사님께서 같이 하고 계신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미 수립됐던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공간 구조를 다핵 분산형 균형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다핵 분산형이라는 것은 핵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분산시키면서 또 균형 발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건설 지역의 1도심, 조천의 제1부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비전은 참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 지역에 도심이 하나가 있으면서 국가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또는 성장의 어떤 중심적인 기능을 하도록 건설 지역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부도심은 조치원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의 도심 기능을 행정 업무라든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전의를 지역 중심, 나머지는 이제 지구 중심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수립되고 있는 2040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향후 20년 동안 세종시가 나아야 될 어떤 미래상, 비전과 미래상을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는 안은 아닙니다만 현재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스마트 도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그런 미래상을 설정을 좀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 지역의 개발을 또 활성화하고 또 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명품도시를 만들어서 세종시를 궁극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미래상 선정 시민 선호도 조사라는 걸 통해 갖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미 참여하신 시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을 통해 갖고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도시 만들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보면 시민 주거질과 균형 발전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상생 발전을 통해서 공간적, 인구적, 경제적, 문화적인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거가 세종시의 큰 목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종시가 추구하는 게 결국 균형적이다라고 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말고 고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현재 세종시는 과연 이런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적,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지역하고 읍면적, 나머지 읍면지역 가구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역,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은 면적으로 보면 16%, 전체 세종시의 16%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75%, 4분의 3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면적은 20%가 채 안 되는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신도시 수정에 따라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건설 지역의 인구 증감률을 보면은 한솔동 같은 경우 초기에 2015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물론 그 이후에 한솔동 주변에 새로운동, 소담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인구가 증감했습니다만은 인구가 그 기간 동안에 약 12만 8천 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이 지역을 합친다면은 약 1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을 보면 조치원읍만 하더라도 6년 동안 거의 한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또 뭐 다른 지역도 연기면만 조금 늘어나고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를 보면 약 6천 명 정도가 줄었죠. 이렇게 인구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 격차를 보고 어느 한쪽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쪽은 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지역, 행복도시 건설지역은 이렇게 아주 근사한 그림이 그려지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읍면지역, 특히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림만 보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격차가 있을 수가 있죠. 다만 이렇게 그런 조치원업이 그 행복도시가 건설지는 지역과의 격차가 되도록 그냥 뒀느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먼저 이렇게 안고 있는 문제점은 뭐를 보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불균형 발전입니다. 균등하지 못하는 언밸런스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행복도시를 주변으로 하는 그 난개발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경관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건설 지역과 읍면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부조화가 발생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 사회 문화적, 경제적, 주민 공동체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문제를 같이 논하자라면 이거 하루 종일 논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시민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세종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문제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해소, 불균형. 또 하나는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그리고 지역 간의 부조화를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간단하게 각 분야별로 두 가지씩만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조금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또 체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입니다. 저도 초기부터 여기 프로젝트에 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만 조치원읍을 이제 행복도시가 만들어지는 그 지역에 비해서 제가 아까 부도심을 육성한다고 했잖아요. 그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2025년까지 인구 10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그래서 세종시의 경제 중심축으로 만들자는 그런 의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청춘 족천 프로젝트 100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현재까지도 진행이 돼서 2015년부터 22년까지 내년 말까지 5대 중점 변형, 여기 보면 도시재생, 인프라, 그다음에 문화복지, 지역경제, 뉴딜 사업, 이렇게 해서 5개 전략 분야별로 총 77개의 사업을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이 도면이 청춘 조천 프로젝트 개발 계획도고요. 도면이 좀 작아갖고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뒤에 좀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완성이 됐죠. 그래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2010년도, SB 플라자 18년, 그다음에 시청 부재 복합 행정타운이 SB 플라자를 포함해서 제2청사가 지금 들어가고 입주해 있죠. 그다음에 문화정원, 이렇게 제가 지금 세종시 총괄기획관인데 경관 디자인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경관 디자인 과장님께서 참여하셨던 문화정원, 그래서 정수장 부지를 이렇게 활용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산 햇들마을 사업, 이것도 역시 경관 과장님께서 참여를 하셨었는데 커뮤니티센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다른 캠핑장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랬습니다만은 완성이 돼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찾아오고 있죠. 다음에 이제 조치원 같은 경우 제2복합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추진되거나 완공돼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이 2015년에 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뤘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만히 공무원의 힘만으로 됐을까요? 뭐 시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원 발전원의 100인이 주도가 돼서 협치를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 갖고 하면서 소통, 현장 중심의 도시 재생을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눔회의, 시장님이 주최하시는 나눔회의를 2018년 2월 기준으로 거의 한 30회, 다음에 점검회의를 막 14회, 다음에 매주 격주마다 하는 화요일에 한 70여 회 정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는 쪽으로 해서 그때그때 현장 소통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종형 도시재생 떠가서 주민 참여형,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의 아주 우수 사례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도시재생 박람회에서 세종시가 대통령상을 받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정부의 이제 사업이 되겠는데 대개 이제 시나 군 같은 단위에서도 합니다만은 특히 세종시 같은 작은 단위에서는 재생 사업이 뉴딜 사업지가 많아야 1개 아니면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조치원 읍에서만 3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조치원역, 중심시가지역 가장 큰 거죠. 경제기반형 빼고, 다음에 상리의 일반 근린형, 번암리, 우리 동네 우동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9년까지 3군데가 선정이 됐고,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조치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근린형으로 전의면하고 북악면에도 2군데가 18년도하고 19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읍면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면지역 단위까지 나가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조치원역 일대의 중심 시가지형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특히 스마트 시티를 접목한 그런 걸로 해서 현재 사업이 확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일부 예를 들면 한림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렇게 문화적인 성격으로 좀 바꾸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중계 함께하는 그런 에너지 자료 마을 관련해 갖고 상리 쪽에서는
특히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여기 또 여러분들 아시는 청자장 같은 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에 맞는 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 에너지 자료 마을 관련해서는 연구 관련해 갖고 LH의 그 에너지 센터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그 소위 얘기하는 콜라보를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업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 동네 살리기를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전원면에도 이렇게 그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녹색으로 특화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강면에도 여기는 그 중심지 활성화가 추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안심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생 뉴딜 사업은 세종의 도시생 뉴딜 사업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청춘 조천 프로젝트라는 그거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더구나 읍면지역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성장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난개발이 심한 지역,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뭐 화성이라든지 뭐 용인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이제 난개발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는데, 그런 데서도 이런 성장 관리를 끊임없이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성장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그 난개발을 막으면서 좀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느냐, 또 지역을 이렇게 그 유도할 수 있느냐는 건데, 예를 들면은 무한 확산되는 그런 그 시가지라든지 또는 막 그 공장이라든가 단독주택이 들어감으로 인해 갖고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들이 뭐 부족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것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규제만 한다고 될까요? 규제를 하면은 여기를 누르면 다른 데로 삐져나가죠.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예를 들면 뭐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 밀도를 좀 상향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용도를 조금 완화시켜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 관리 계획에 관한 연구는 세종시에서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법이 제정이 돼서 성장 관리 계획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적용한 거는 세종시가 가장 빠릅니다. 그만큼 세종시는 주변 지역, 행복도시 주변의 난개발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뒤에서 제가 바로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지역 6개 면에 중심에서 예를 들면 장군, 금남, 연서, 연동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지역의 6군데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014년도 기준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해서 2016년부터 이 계획은 이렇게 뭐랄까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도시 주변 지역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요게 시행이 되면서 그 주변 지역, 행복도시 주변 지역에 일어났던 그런 개발 행위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 오히려 난개발이 더 확산이 되는 겁니다. 소위 풍선 효과죠. 그래서 이래서는 또 안 되겠다 해갖고 북부 지역, 조치원읍과 북부 지역 4개면을 포함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2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9년서부터 적용하는 이런 거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가서는 이제 그 지침이 좀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1차 할 때는 성장 관리 권역이라는 것만 있었는데 두 번째로 가면은 이게 좀 그 법 규정이 좀 바뀌면서 2개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돼서 2차 권역에는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3차,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세종 행복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남부 지역을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3차 수립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이걸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뭐 산지라든가 이런 난개발을 막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또 경관 훼손이라든가 이런 거를 훼손하는 거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면서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성장 관리 계획 그걸 보시면은 첫 번째로 했던 지역이 이제 대개 용도 지역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하시겠습니다만은 계획 관리나 생산 관리 이걸 유보 용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전 관리, 농림적 이런 거는 이제 보전 용도라는데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6군데를 설정을 했고요. 요 그 아랫 부분에 금남면 오른쪽하고 북강면 아래쪽에 비어 있는 거는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건설적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도시를 둘러싸고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약 반경 5km 그 두께는 그 정도 되는데 해서 했는데 전체 면적으로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53제곱킬로미터 평방 킬로미터쯤 되고 전체 개소수는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좀 설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개발 허가 건수를 보니까 장군면 대표적인 대로 장군면을 한번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허가 건수 개발 허가 건수를 보면은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보면은 200건에서 많게는 700건, 거의 720건까지 갔다가 한 해에 2016년도가 되면 600건으로 줍니다. 근데 적용되기 시작한 2016년도가 지나면 2017년도가 되면 300건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장구면이 그렇고요. 뭐 금남면, 연서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성장관리 계획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고 그냥 줄어들면 뭐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저 위쪽으로 오히려 올라가죠. 전의, 전동, 소정, 조천업 이쪽으로 오히려 늘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2차 권역에서는 면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78 제곱킬로미터쯤 되면서 여기에 그 성장 유도 권역이라는 거하고 일반 관리 권역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따라 갖고 현재 이렇게 좀 했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도 권역은 이제 주거형하고 상업형 또 뭐 산업형 이렇게 있고 일반 관리 지역은 이제 뭐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관리 권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도 권역이라든가 또 유도 권역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두 번째의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전원주택이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도면 같이 장군면 일대의 이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경관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이루어진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단독주택주가 막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초기에는 그 피해가 한두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여러 군데가 이렇게 막 파헤쳐지고 난개발이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일반 시민들도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를 제기를 해왔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민간 개발에 맡길 게 아니라 전원주택단지를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어떤 그 개발 지원 계획도 수립하고 지침도 만들어서 이걸 어차피 계획적으로 좀 유도하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이라는 이런 일종의 이제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환경 훼손이라든가 소규모 형태의 난개발 또는 도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리연합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 원칙을 해서 공공성
또는 지역 정체성 회복, 그다음에 사람이 살기 좋은 그 적주성이라죠. 거주 적합성,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일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계획부터 시작해서 오픈 스페이스, 그다음에 공급 처리 시설, 환경, 경관 뭐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이런 거를 고려해서 단독주택지를 만들 때는, 전원주택지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그런 거를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시범 사업 조감도를 보시기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교리의 전원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여러 번 가서 사진 찍어 놓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로드뷰로 촬영한 사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조성되기 전에 막 하는 단계에서의 사진이고요. 계획적으로 조성된 단지가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여기 보이는 이쪽 도면은 다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상당히 현재 가더라도 이 두 단지가 비교가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계획적으로 또 유도하는 쪽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환경이 바뀌어질 때는 이런 거를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 간 부조화, 특히 경관적인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라는 겁니다. 경관 관리를 위해서 이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심의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구역이 그 경관법에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경관법에서 중점 경관 관리 대상의 그 구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필요성은,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할 지역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선정 기준에 보면은 경관 가치가 아주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 아니면 그냥 그 관리를 안 하면은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난개발로 인해서, 또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뭐를 만들기 위해서 꼭 어떤 특정 지역인 그런 경관 형성을 필요로 하는 지역, 또는 어떤 그 경관 축이라든가 계획, 또 권역,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될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도시에서는 경관 계획을 수립해서 그중에서 특히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적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경관 심의도 받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심의를 좀 이렇게 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수립된 그 계획에는 총 6군데를 지정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2개소를 하나는 추가를 했고, 2개를 추가를 했고 하나는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 지정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상으로 보면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데가 금강 주변 지역입니다. 금강 주변 지역. 그래서 38제곱킬로미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강은 국가천이고 이 지역이 젖줄이 되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을 그냥 뒀다가는 여기에 무분별하게 뭐 상가라든가 카페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게 막 들어와갖고 경관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이렇게 훼손을 방지하도록 금강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건설 지역 주변 지역, 그러니까 행복도시가 만들어지는 이 지역의 바깥 지역. 아까 그 성장 관리 계획을 할 때 1차 권역을 했던 그 지역하고 거의 일치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은 물론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건설 주변 지역이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조치원읍은 면적은 작습니다만은 조치원읍이 부도심으로서 나름대로 경관을 유지할 필요성, 특히 역 주변이라든가 또 뭐 입구 그 상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관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좀 설정을 했고요. 다음에 고복 자연공원 지역, 저수지 주변이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고복 저수지 가는데 참 그 좋더라고요. 산책로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좋은데 이런 지역에 최근에도 이제 경관 신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갖고 좀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호소 경관을 잘못하면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그 경관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국도 1호선 조치원 구간 이렇게 선형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하고 국도 1호선 천안시 경계부 천안시에서 넘어오는 관문 지역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관문 경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천안시 인접 지역이라든가 조치원 넘어오는 그 상리 주변 지역, 다음에 이제 그 대전에서 넘어오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관문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경관 관리를 상당히 좀 그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하고 있고 현재 경관 디자인과에서는 이런 지역에 대한 진입 경관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또 연구를 좀 곧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4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2021년도에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천안시 경계부라든가 조치원역, 중심 시가지권역 이런 데는 그대로 두고 고복저수지 일원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측 경계부 쪽에 계획관리 지역을 편입해서 면적을 조금 늘려서 더 확대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현영 주변 지역은 그대로 갔습니다만 두 군데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세종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 중점관리구원역 이렇게 보시는 바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쪽 지역이 지난번 그 3차 때인가요? 2차 때에 시민 여러분들의 그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 했더니 세종 호수공원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목원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지역은 정말 그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1차에서 빼놨던 여기는 건설 지역이기 때문에 빼놨었는데 이제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이제 세종시로 이관이 되고 그러면서 이쪽 부분을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누리대로 BRT로 배디는 한 바퀴 빙 도는 내부 순환링 주변을 중점경관 관리구로 해서 이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제 그 어반 롤이라 해서 일종의 그 도시의 가로벽을 설정하는 가로 건축을 설정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일종의 도시 형태를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이미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추가해서 두 군데를 새로 신규를 지정하는 그런 안을 작년도에 금년도에 설정하는 안으로 해서 추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화를 위한 해소를 위한 마지막 노력은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이라는 겁니다.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공간 환경 이런 것 자체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전략 계획은 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세종시 총괄 계획과로 있으면서 요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경관 부조화뿐만 아니라 어떤 난개발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종합계획,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중점 추진 권역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여기에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느냐 그리고 유도하느냐 하는 그런 큰 기본 계획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면적이 도시 전체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기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대상지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
구역하고는 좀 다르게 공간적 범역 자체는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중점 권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특히 중점 추진 권역을 설정해서 여기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공간 구상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사업 계획을.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을 어느 부처 사업을 할 것인지 지자체의 자체 사업을 할 것인지 하는 거를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런 거를 일찌감치 이거는 이제 건축 기준법이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지도인데, 이런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런 거를 가장 잘 활용한 시가 영주시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이런 거를 일찌감치 만들어 갖고 각종 관련되는 정부 사업을 다 따갔어요. 그냥 거의. 그래갖고 지금 뭐 재생사업이라든지 뭐 중심시가지라든지 이런 아주 선진 사례로 꼽히는 데가 영주시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차 사례를 좀 발굴하고 해서 일종의 법제화한 게 이렇게 공고하는 게 전략기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안으로 잡혀 있는 거는 1차 권역을 장군면하고 금남면 권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만들어갈 겁니다만은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개발 압력이 그동안에 자료도 봤습니다만은 가장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권역을 여기 잡고 2차 권역은 연동면하고 북왕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3차 권역은 이제 이쪽에 연기 연서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중심 복합지역, 건설지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설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 참여 기반의 마을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여러분들께 뭐 비전이라든가 목표 설정에 관련되는 설문도 받을 거고요. 실제로 그 마을 단위로 직접 참여진이 가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계획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 중점 추진 권역에 관해서. 그래서 마을 문제를 주민 공동체가 같이 풀어가는 그런 마을 중심, 장소 중심, 주민 중심의 그런 그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금남면의 용포리를 대상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넘으면은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그 남쪽 경계부가 되겠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대전시 쪽 나가는 쪽이 되겠고, 그래서 이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황 분석을 해본 건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은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이제 그냥 안으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한 편의 거점, 다음에 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가로 경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생활 가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수변 녹지 축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를 초기에 안을 만드는 거. 이거는 전혀 그 확정된 거 아니고 아직 주민 여러분하고 상의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현 용역을 제안한 제안사가 했던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나눠드리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발표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망과 과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행복 세종시를 향하여라고 붙였습니다. 행복시도 아니고 세종시도 아닙니다. 행복 세종시라고 붙였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크게 변화될 전망을 저는 4가지로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의사당 설치, 다음에 행정수 추진 돌아가서, 또 하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또 하나는 예정지역 해제하고 특히 특별관리 구역 지정, 그리고 마지막이 얼마 전에 발표된 3차 신규 공공택지 지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거는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일종의 던지는 과제 내지는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모 신문에 충청이 대도약할 것 같다는 기획 연재 기사로 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열린다 해갖고 세종을 한국의 워싱턴 DC로 해놓고 국토균형 발전의 퍼즐을 완성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뭐 설명 안 드려도 시민 여러분 더 잘 아시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지난 거긴 합니다만은 작년도 7월 뭐 뜨겁게 그 전국을 이렇게 달궜던 모 현 집권당의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해야 된다 하고 했었죠.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지금 만드는 그 세종의사당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세종시 이전해야 된다. 더 나아가 청와대와 모든 정부처도 다 이전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참 뜨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갖고 결국 행정수도 완성하고 국토균형 발전하고 지역 성장 견인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확정됐습니다만 행정수도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노려야 될까 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61만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가 확정이 됐고 또 이거를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문제라든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행복도시의 기본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다 하고 행복도시 기본 계획을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계획이죠. 더 나아가서 행정수도까지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광역자치단체들, 대전시, 다음에 충남도, 충북도가 4개 시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충청권의 큰 초광역권 구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초광역 경제권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든가 지역이나 생활문화권까지를 나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까지는 현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대통령 보고가 있었죠. 그래서 초광역권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예타도 면제해주고 지원해주겠다는 구상이 있었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부울경이죠.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거기는 벌써 메가시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실제로 각 부서들이 관련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지 하는 그런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핵심 권역이라는 데 세종시가 한복판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전 충남북의 한가운데에 세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는 시민 여러분 뭐 연상하시죠? 저는 저번 토론에서 나비를 연상했습니다. 나비를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펄렁이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확산돼 갖고 전체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래서 모양도 나비같이 생겨 갖고 저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나비 효과를 하자. 이거는 충청권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국의 중심권역으로 도약하자는 그런 큰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세종시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작은 출발이 제가 알기로는 2027년 하계 유니버시티에 취하는 것을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권하고 최종적으로 행정권 통합하고 해서 만들어져야만 세종시가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비약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정지역 해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세종시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건설청에서 건설하면서 이전되고 있죠. 근데 이런 이전되는 시설들을 세종시에서 관리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세종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이 재정으로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관리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품 도시로 만들어가는 게 퇴색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점점 관리 면적은 늘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4월 금년도 4월에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을 일부 바꿔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곳 정부 세종청사, 다음에 대통령 기록관, 중앙도서관, 다음에 세종수목원, 스마트시티 이 5군데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박물관 단지라든가 앞에서 언급한 세종의사당 또 이런 것들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지속성은 있습니다만은 세종시 안에서 국가에서 관리한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긴밀하게 협의해가면서 할 것인가 하는 게 여전히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미 관리가 이전된 예정 해제 지역. 근데 이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이 지정이 안 된 지역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호수공원이라든가 극박 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리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세종시 인근에 8월 달입니다만은 인근에 그 3차 신규 택지를 지정하면서 수도권이 거의 대부분 다 수도권입니다만은 유일하게 지방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2군데, 조천호 신흥리하고 연서면 월화리 2군데에 13,000가구를 공공택지를 지정하겠다. 그리고 대전에도 추가해갖고 유성구에 여기도 7,000가구죠. 그래서 총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2만 가구를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조천호 신흥리는 이제 조천의 그 북서부 개발 지역에 가까이 있습니다만 특히 연서면에 만들어지는 연기지구에 있는 이 6,000가구 그 지어지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6-1 상하권하고 2 상하권하고 아주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구역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공공택지로 해서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행복도시를 만드는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인지 이거 과제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과연 어떻게 연계시킬까? 저는 연계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할 때 행복도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줄임말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십니다. 근데 또 들어가 보면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영어로 해피 시티라고 합니다. 행복한 도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한편 세종시는 세종대왕 의미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상의 으뜸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으뜸 도시죠. 저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행복 도시하고 세종시의 의미가 같이 연계된 합쳐진 행복 세종시라는 거를 제안합니다. 이거를 이름을 바꾸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가장 시민, 그 당시에 국민이죠. 백성이죠, 백성. 백성을 사랑한 최고의 군주입니다. 그만큼 주민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그런 세상의 으뜸 도시가 행복 세종시다라고 해서 해피 세종시티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세종에서 행복한가라고 제가 아까 질문을 시민 여러분께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꾸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행복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행복 세종시에서 여러분 행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잠시 정돈하고요. 그 토론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약 50분간 강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조펑기라고 합니다. 저는 뭐 도시정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세종 시민들하고는 좀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아카데미 여기 와가지고 2번을 강의를 해가지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 얘기는 참여한 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김영환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셨고 저도 사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환 교수님은 세종시의 총괄 건축 기획과를 하고 계시고 총괄 계획과를 하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 도시 설계학회 사실 이게 우리 수도권과 뭐 우리가 그 행복도시 세종시를 만든 것도 균형 발전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지역에서 지방에서 설계학회 회장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임 설계학회장을 하셔가지고 여기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고요. 토론자로 2분을 모셨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의 진함석 박사님, 지금 대전 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장을 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행복도시 총괄 자문단의 윤두원 실장님 모셨습니다. 윤 실장님도
몇 년 하셨죠 지금 총괄담당을? 16년 한 거. 16년 때 하셨답니다. 저도 사실 세종시 고민한 거를 다 합쳐도 16년이 안 될 텐데 아무튼 우리 지역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지금 이 과정이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 해가지고 아카데미인데 보니까 정말 대학에서 강의 방식으로 하고 그냥 세미나 방식으로 토론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던데 좀 오늘은 좀 달리 좀 가겠습니다. 사실 아카데미라는 게 플라톤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든 학교 이름이 아카데미 아닙니까? 거기서 아카데미 나왔는데 주로 플라톤이 쓴 책들이 보면 대화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은 한 분이 토론을 쫙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게 4가지 꼭지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이 역할과 과제, 우리의 역할과 과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행정수도에 관한 문제, 메가시티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예정 지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갈 건지, 그다음에 이건 사실은 신규 택지가 옆에 붙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송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수도권에서 분당이 개발됐는데 그 주변에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교도 그렇고 수지, 죽전 다 붙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세종시도 그런 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꼭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디자인 아카데미는 디자인은 좀 도시 쪽에서 보면은 디자인은 조금 약간은 그 어떤 설계 이런 의미고 이 물리적인 거를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정책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준비해 오셨을 테니까 제 박사님부터 좀 얘기를 하시죠. 좀 근데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네네. 3분 내로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지남석입니다. 오늘 김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행복도시의 역할과 과제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가 이 행복도시 완성이라는 큰 과제도 있지만 또 충청권과의 상생 발전, 또 다양한 목표를 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다양한 이슈를 던져주셨는데 사실 이 꼭지 하나하나가 다른 토론 주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분들과 같이 함께 풀어가고 고민해야 될 과제인데요. 행정수도로서 정체성이랄까요? 이런 부분 또 지속성을 갖고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획적인 측면도 있는데 세종시가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 박사님 얘기할까?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요. 예, 그리고 이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만 그런 걸까요? 사실 이게 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한 시간에 뭐 많은 걸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간에 대화하듯이 아까도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자리는 사실 쉽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많은 얘기를 듣기보다는 어떤 변수 사항도 사실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해 주신 그 세종시 도시경과 그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그 김영환 교수님도 보좌해서 같이 준비해 주신 어성희 박사님하고 그 백설이 연구원님 상당히 고생 많았다는 거 먼저 서두에 밝히고요. 저는 그 4가지 주제 외에 처음 좀 서두반을 조금만 좀 길게 한 2분 안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영환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아마 5페이지 정도 나왔을 거예요. 행복을 갖다가 정의를 하면서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찰스 몽고메리가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긴장이 내포하는 현실적 인정, 그리고 상호 그 상충되는 모습 속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게 그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아마 행복도시가 그 상생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어구를 갖다가 쓰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관대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매우 그 되게 이제 적을 많이 둬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아마 이 토론회에 올라갈 때 대부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뭐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어려운 얘기 되게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뭐 토지 가격이 어떠니, 나는 그 지금 내 자가가 아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체적인 도시계획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부분은, 자꾸 이제 그 어떠한 첫 만남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 얘기하기가 항상 쉬워요. 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행복이라든지 이런 그 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려면 사실은 공감 속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도시 아카데미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금해가 6번 중에 4회인 것 같은데요. 매우 어려운 단계를 매우 좀 그 효율적으로 되게 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사유는 그 행복도의 어떠한 도시 설계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균형이라든지 이런 형평성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도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저희 시설물이라든지 계획 속에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 자체가 그 전체 도시랑 공간과 어울려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거고요. 근데 아마 너무 이렇게 그 균형감만 강조하다 보면은 또 다양성 등이 또 많이 없어질 겁니다. 아까 그 도시의 그 지금 예정 지역하고 주변 지역 어떠한 그 난개발하고 그리고 균형 발전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일관성 가지고 균형이라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논의될 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일관성 갖기 위해서 아까 그 관리 구역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적절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어떠한 그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그 만드는 새로운 기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용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서두에 이런 말씀 잠깐 이게 도시설계 어떤 개념이라든지 기조라든지 공유의 필요성 말씀드리고, 금방 전에 말씀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잠깐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제 메가시티를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언론이라든지 그 스마트시티 추진에 많이 나왔던 그 단어 하나 중에 그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전시, 세종시, 뭐 충북, 충남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사실 나뉘게 되면은요, 거기 안에서 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계획적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나중에 이런 걸 공동 추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을 그 행복청 또 이게 또 세종이 안에 또 예전구역 행복청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복청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런 걸 벗어나서 그 행정의 관리적인 단계보다는 어떠한 공동의 추군 전략적인 목표를 갖다가 행복청 위에 자꾸 올려서 그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을 갖다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행복청도 2030년 이후에는 결국은 건설이 다 되면은 다른 이제 형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변경이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떤 특정 구역에서 한정된 게 아니라 점점 확대돼서 나가고 도시 전체적으로 좀 관리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아까 그런 메가시티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첫 번째 주제를 좀 넘어갔는데, 국회의사는 사실은 상당히 민감하고 정치적인 부분도 더 강하게 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 62만 제곱미터 한 운동장 100m짜리 트랙 운동장 한 62개 정도 되는 그런 규모예요. 이런 것들이 도시 중심에 딱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논의 주제에서 이걸 다루지 않았는데 저는 사실 위치부터 다시 얘기하면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박사님? 저희 행복도시가 원래는 도시적으로 가운데를 빈 공간을 만들거든요. 빈 공간 만들고 전체
크게 투링 개념으로 해서 그 도시를 만드는데 이거는 그 예전에 소리아 이마타의 어떤 서양 도시라든지 이런 그 형평성의 이런 도시를 위해서 만든 부분이 있는데 다시 중심에 또 의사당이 또 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이 또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잘 좀 현명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공지구 그 택지지구에 대한 어떤 연계성과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이미 어떤 특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면 사실 연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UAM이라 이런 것도 뭐 나오긴 하지만 우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자체적으로 지구 안에 자체적으로 어떤 자족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 박사님 수고했습니다. 그 사실은 윤 박사님이 저한테 어렵겠죠 그러는 건 제가 국회의장 설치 방안이라는 그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 사무처랑 같이 일했고 이 지역의 그 박병선 의장을 포함한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같이 아무튼 협의를 했는데 그 지금 단계에서 입지는 좀 바꾸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도시 건설 기본 계획이죠 이게. 그걸 지금 변경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거기에 따른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적인 거는 걱정을 안 하셨는데 근데 상당히 문제는 있어요. 우리 도시 자체가 처음에 저는 사실 처음부터 관여를 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 달리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생을 지향했는데 우리 중심이 없잖아요. 뭐 나성동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중심이라 할 수 없고 그래서 대 6개 우리 생활권이 전부 다 각자가 역할을 한다는 거였고 상생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이러는데 저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자본의 도시가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에 공간적으로는 가운데를 비워두는 거 있는데 그걸 이제 채워가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도 세종시와 행복청과 LH가 같이 할 거가 아마 시민들과 함께 같이 갈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몇 가지를 정리해왔는데 우리 김영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요거 잠깐 논의해 봅시다. 아까 신규 택지가 육생 위에 붙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옛날에 분당이 개발되면서 주변에 포도송이가 붙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연계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제가 한 연구 중에 장기 구상할 때 이제 그때 그런 고민을 했는데 행복도시가 지금 사실 우리가 인구를 50만으로 가는데 50만을 못 채워요. 그 안반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50만이 안 된답니다. LH 표현은 한 45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여기 고밀로 올려가지고 안에 채울 게 아니고 조금 확장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도시가 지금 50만을 목표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럼 인프라나 이런 것들 고민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교수님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에서 뭐 어디에 택지 개발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간적인 여유가 있고 뭘 한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를 신도시는 표현을 쓰더라도 신도시를 만드는 구역을 좀 넓혀가는 거는 어떤지 그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 또 이게 이제 정책과 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건설 기본 계획과 모든 게 다 같이 연계되는 거라서 특히 경계 설정 부분은 쉽게 결정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도시를 목표로 했는데 내부에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해서 채운다는 거는 글쎄요. 그 전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50만을 목표로 했는가? 이런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인구는 대개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초기에 수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1인당 가구 원수가 뭐 2.4명이었는데 최근에는 1.8명으로 줄다 보니까 이게 더 확대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라든가 아니면 제가 얘기했듯이 행복도시의 개념이라든가 또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 갖고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충족하게 해서 예를 들면 자족 용지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해서 다른 데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인구의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면적을 더 확대하든지 하는 그런 논리 개발이 일단 돼야지 이거는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단순히 경계선 하나 설정 변경하는 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적인 법률 개정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부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 다만 제가 좀 이거를 하나의 안건으로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긴 합니다만은 이 부서마다 추진하는 게 다르고 또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추진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윤 박사님이 얘기하는 행복청에서 행복도시를 만들어가면서 이게 이관은 이제 세종시에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사람 따로, 그러니까 계획하는 사람 따로, 만드는 거는 또 이제 어쨌거나 공사는 LH에서 하니까 계획하는 사람 따로, 만드는 사람 따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저는 이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더 나간다면 기획부터 시작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조성하고 만들어져서 관리하는 것까지를 같이 아주 긴밀한 협력 체계 속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잘못하면 이게 이제 또 부서 간에 또는 기관 간에 알력을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윤 박사님 얘기했듯이 행복이라는 거를 처음에 이렇게 내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구성원들이 만들려고 하는 주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 도시를 절대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긴장, 갈등 속에서도 이해상충 속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같이 균형 있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관점 또는 뭐 패러다임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협력체랄까 협의체가 좀 필요하다는 네. 거를 주장합니다. 지 박사님, 이 지역사에서 이런 논의 없습니까? 혹시 뭐 그 대전 세종연구원 계시니까 네. 혹시 그런 논의를 하셨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그 세종시는 장기적으로 80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행복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까지 좀 크게 보면 그중에 행복도시는 한 50만 정도, 읍면적은 30만 정도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50만은 저는 어떻게든 근처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역을 넓히느냐 좁히느냐 행복도시 경기 이 부분을 떠나서 이 신규 공공택지는 결국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인구라든가 어느 정도 충원에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좀 우려스럽게 말씀해 주신 비도시 지역 관리에 있어서 개발 행위 그러니까 성장 관리 계획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행복도시 주변으로도 공동주택 중심의 대규모 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세종시 자체적인 성장관리 계획 이외에 좀 더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왕에 도시개발 사업 중심으로 아파트가 개발된다면 이러한 공공택지와 연계하고 세종시 발전축 그리고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택 가격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다루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결국엔 이러한 공동주택 개발 이러한 수요가 읍면 지역에 공급이 된다면 읍면 지역의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또 건전한 민간 개발과 좀 연계되는 방안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도시를 지금 이제 한 계획 시작한 지 거의 이제 이게 처음에 얘기 때부터는 2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시 출범이 10년이니까. 근데 12년. 막 이렇게 논의가 이제 있다 보니까 뭐 전부 다들 자기들이 해가지고 뭐 세종시 행복도시는 내가 만들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
그렇지 않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저는 딱 당혹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노면의 도시다. 여기는 노면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가 여기였고 처음에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됐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님을 비슷한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도시를 만드는 노력을 하셨죠. 그렇지만 어떤 레테를 붙일 때는 노면 도시였고 그건 가치는 상생이었다. 그리고 그거는 뭐 변화가 없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생하면 이제 균형 발전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윤 실장님이 일하시는 데가 행복도시 총괄자문단이죠. 거기에서는 이 주변 지역과 이 울면 지역과 이렇게 연계 발전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었습니까? 그 매우 부끄러운 얘기지만 없었습니다. 좀 앞으로 좀 해주세요. 없었고요. 한 번은 아니 이제 행복처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저희가 아까 뭐 주제에도 올렸지만 주변에 이제 조그만 산지를 갖다가 이제 농가주택 형식으로 계속 이제 그 개발을 해갖고 거의 이제 블록형 단주택지처럼 만드는 데가 있어요. 이생활권 저기 바깥쪽인데 거기에 이제 도로를 갖다가 공원 내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를 갖다 연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막은 적은 있습니다. 난개발을 갖다 그냥 인정해 버리는 상황이고 이 난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나쁘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계획적으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좀 얄밉다. 약간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어서 그게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전에 이제 부동산 말씀도 좀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용포리에 그 두진 리버비라는 데 임대주택에 잠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랑 얘기하면은 이것저것 많지만 2000 잠깐 이제 결혼을 잠깐 하고 딴 지역에 살다가 다시 이제 2018년도에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저희 집이 없습니다. 한 거의 100번 가깝게 청약을 냈는데 다시 뭐 빈대 사면 또 다시는 이제 저는 유난히 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 이제 집사람한테 조만간 정부 정책이 잘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질 거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집사람이 이제 뉴스만 보면 이제 항상 그 매우 저만 이제 째려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요. 초반에 그 해먹도시 주택 자체가 한 500 정도. 지금 사실 주제하는 그 어느 쪽으로 이끌어갈지 몰라서 막 이제 약간 얘기하는 건데 그 500 정도고 지금 뭐 한동안 분양가 상할 때는 1000 이하로 계속 평당 말씀드린 겁니다. 1000 이하로 낮추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뭐 거의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뛰었죠. 근데 다만 이제 서울, 대전, 세종인가 아마 증가율이 그 정도로 좀 세종이 좀 죽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약간 허술은 전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세계 전반적으로 OECD 기준으로 자체는 또 부동산 가격은 그래도 높지 않다고 또 얘기하는 부분을 봐서는 약간 그 주거 형태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과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 그 홀로 사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 1인 가구, 2인 가구가 그 4인 가구를 훨씬 넘었고요. 제가 이제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40%가 60%가 아마 넘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하고 그렇지 않은 비율이 그 6대 4 정도로 아마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점점 이제 주거 형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바꾸고 있고 그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그 자기 자산을 갖다가 이제 활용할 수 있기보다는 이걸 팔아야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기라고 얘기하고 뭐 투자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어떠한 그 선을 갖다 딱 그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제는 좀 우리가 새로운 그 주거 양식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부분하고 새로운 소유 형태로 좀 바꿔가고 있다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 좀 인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공유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 저는 이제 질문을 좀 진남석 박사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세종시 기본계획 2040 좀 하고 계시고 또 메가시티 구상 과제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메가시티 구상 관련해서 각 그 같이 참여하는 지자체 또는 연구원들 간에 조금씩의 입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의 어떤 일관된 입장이랄까 주장 이게 혹시 좀 뭐가 있는지 또는 뭐 뭐랄까 이렇게 논쟁이 될 만한 어떤 안건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만약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노력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그 메가시티는 그 충청권의 이제 시도지사님들, 시장님 포함해서 협의회에 의해서 이제 메가시티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광역도시계획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조판기 박사님이 연구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박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4개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지난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요. 다음 주에 우리 공청하자. 그래서 메가시티도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좀 몇 가지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만 하기를 좀 바랬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예, 다만 성격은 약간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계획도 그렇고 메가시티도 그렇고 약간 중심 도시로서 가급적이면 충남과 충북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이렇게 좀 목소리를 좀 과한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말자는 좀 의견도 있었고 중심 도시라는 좀 어떤 무게감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예민한 부분은 뭐 대부분이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도로라든가 교통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면 주요 거점 시설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애매한 사항은 몇 가지 꼭지가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게 과제이자 그 프로젝트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그 제가 이제 이걸 해보니까 4개 시도를 하면서 저는 충청권이라서 우리 충청인이잖아요.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자체 간에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세종시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세종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미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세종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충청권에 뭐 어떤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인프라나 뭐들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종시가 메가시티에서 어떤 역할을 하자. 그럼 이제 대전에서 화를 내죠. 거기가 뭐 큰형 도시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제 사실 여기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게 생활에 관련된 것들 텐데 사실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4-1생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되게 좋아요. 살기 좋고 오히려 단지 내 공원이 너무 넓다는 너무 넓게 있어요. 왜 사실 단지 내 공원 아침에 강아지 산책시키는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한 바퀴 도는데. 근데 안에 공원이 너무 많은데 뭐 아무튼 그런 뭐 제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 건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물복지 이런 거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거 없어요. 공원 애가 뛰어놀 데가 없어요. 여기 세종시에 없죠.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그게 많거든요. 그리고 강아지 뭐 이러고 변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이런 것들이 조금 세종시에서는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시민들이 같이 얘기가 될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좀 큰 얘기잖아요. 큰 얘기 중에 뭐 메가시티부터 행정수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수도 관련해서 자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될 건 우리 시민들도 노력하고 뭘 해야 되는데 우리 공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행정수도가 하게 되면 지금 유보지가 합강리하고 지금 국회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사실 월산산업단지도 이미 어떻게 쓰겠다는 게 정해졌는데 저는 유보지라고 봐요. 뭐 그거 바꾸면 되니까. 그 외에는 없거든요. 큰 부지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행정수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혹시 교수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애초에 그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던 그 계획안에 보면은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넓은 지역을 기능 배분하고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그 정도의 부지도 가능하고 또 가장 중요한 그 용수 공급, 그러니까 물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도 안전한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분석된 자료들도 있고 그 전서부터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논의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상황에서 그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다. 근데 왜 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수도 하면 다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법부도 있고 이제 의회는 이제 뭐 논의가 끝났으니까 거의. 그리고 지금 몇 개 부처 더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들도 뭐 크진 않지만 있는데 국방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국방부를 한 번씩 가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거 따로 줘야 돼, 걔네들은. 근데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도 이 국방부 뭘 하면 요새 장비가 적어가지고 하도 그 용산재 개발이 돼가지고 다 보인대요, 그게. 그래서 뭐 어디로든 이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우리 행복도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전구역 내에서 이게 소화가 가능한가 그런 저는 의구심을 항상. 그거는 갖고 당연히 있었어요. 행정 수도로 간다라면은 이거 갖고는 안 되죠. 그렇죠. 훨씬 많은 면적과 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예. 저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고 또 실제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걸로 본다라면 경관 관리라든가 또는 성장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생활 그리고 또 나가서 관리 문제. 예를 들면 아까 그 단지 내 공원 같은 게 넓고 좋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시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이거든요. 결국은 뭐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만드는 건 좋지만 그게 대다수는 아니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시민들이 결국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관 관리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인식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관 심의를 하게 되면 지금도 여전히 이제 페이퍼에 의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워낙 그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래서 예를 들면 디지털 트윈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도시 전체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게 이미 시범 사업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LX에서는 실제로 그거를 이제 전지에도 적용해 봤고 이미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 전체에 대한 관리라고 본다면 그걸 좁혀서 보면 경관 쪽에서 보면은 경관 심의를 할 때 기존의 페이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갖고 주민들이 나는 그 경관 의원들이 직접 봐가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데서는 이걸 경관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심의에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 사이트가 딱 결정이 되면 거기서 이제 용역사에서 뭘 이렇게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을 보고 시민들이 야 그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층 높여봐, 옆으로 조금만 옮겨봐, 뭐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해서 의사 결정이 굉장히 투명해지면서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공유가 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대전시만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경관이라는 그 콥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갖고 그 전부터 해왔어요. 다만 이제 이게 전문성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콥스 그 저희 연구원에서 만들었죠. 예. 근데 그 너무 어렵게 만들어 갖고 그래요? 예. 일반 그 용역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그거를 고치려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좀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 같은 거 보면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논문을 한번 써봤는데 해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는 1심, 2심, 3심 해갖고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민간업자나 용역사 입장에서는 다 돈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도입하고 나니까 그걸 확인이 들어요. 거의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대신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 자리에서 다 결정이 돼 버려요.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올리고 저거 하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시범 사업을 통해 갖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그 민간 업체들을 대상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경연 대회랄까요 이걸 해갖고 1등, 2등, 3등 상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언제 한번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복도시에서 예를 들면 6-3 생활권에 아파트 단지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이제 그 안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또는 총괄자문단이 심의를 할 때 지금은 뭐 띄워보고 뭐 이렇게 보고 우리도 도입하죠 그런 것들을.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자리에서 되더라고요. 그냥 야 1층에 있는 거 여기 내리고 여기 올려보고 색깔 이렇게 바꿔보고 조금 있는 걸 앞으로 뒤로 좀 당겨 밀고 그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이거 민간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세종시에 아니면 건설청에 그런 걸 한번 도입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프로그램은 벌써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종시 장점 중에 하나가 기초지자체면서 광역지자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시범 사업 같은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전원주택단지 시범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복권 같은 것도 보면 전국적인 사례로 시작을 해갖고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장관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실험적인 거를 굉장히 하기가 좋은 그런 지자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러니까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도시 만들기, 공동체 만들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거고 예를 들면 그거를 좀 더 확대한다면 누가 자기 집을 이렇게 새로 좀 짓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안할 수 요약 좀 있고. 해주시죠. 네. 윤 실장님 하실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또 메타버스 주식이 오를 것 같아갖고 빨리 사놔야겠는데 저희가 이제 2006년부터 사실 3D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행복청에서도 UCT 그 사업을 하면서 최근에 아니죠 예전에도 공공에서 이미 구축을 했어요. 그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아마 이게 민간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이제 표준화하거나 아까 그 말씀이 이제 표준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딴 업체가 못한다는 부분. 그래서 결국 플랫폼에 띄어서 올리기 위해선 그 고유의 기술력을 가진 그 업체가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플랫폼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그 표현력 자체가 그 심의위원들이 저도 이제 그걸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원하는 정도 표현력이 아직 못 따라와서 저희가 예전에 했을 때는 그게 안 됐던 부분이 우선 있었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이 두 분은 도시 설계나 이런 쪽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하신 그 김영환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 중에 균형 발전에 대한 시각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인가? 그러니까 행복도시라는 건 원래 만들 때 그때 구상을 할 때는 그걸 했거든요. 연기군 전체가 아니고 청주가 포함된 게 아니고 예정구역하고 주변 지역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굉장히 여기 지금 신도시라는데 여기만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지금 행복도시 내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 전체적으로 읍면 지역이 아까 뭐 인구가 일부 감소, 일부 증가 막 이러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막 저발전 형태로 뭐 하락을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읍면 지역에 투자를 하지 말자 그런 소리는 아니고 이제 뭐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뭐 저도 연구자니까 저 뭐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뭐 그런데 읍면 지역과 여기가 살 수 있는 상생발 방안이 굉장히 많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같은 공공기관들이 좀 여기 자매결연이라도 맺었으면 좋겠어요. 읍면 지역에 어느 마을하고. 근데 뭐 그런 게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세종시에서 여기 공공기관들 많이 와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은 그 논의를 하기엔 너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버렸는데 제가 꼭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아까 생활에 관한 거.
이 세종시를 우리가 뭐 굉장히 상생 도시로 만들고 싶고 뭐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고 해피시티가 사실 그 해피 아닙니다. 그 MACC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상하게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 처음에 김진희 박사가 만들었는데 아무튼 복합도시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MACC에 컴플렉스가 들어가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자본의 도시가 됐잖아요. 뭐 일단은 이 블록 계속 그 뭐 경과다 사실 블록 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슈퍼블록으로 가가지고 이거 경관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이렇게 이 조건이 와 있으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 다른 우리가 여기가 굉장히 또 고비용 도시예요. 이게 공원 녹지가 52%입니다. 그 관리를 이 나중에 중앙정부 손 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컴이 중앙정부에서 돈 줘서 지어졌지만 운영은 세종시에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것 때문에 이게 하나의 지자체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뭐 물론 조금 미래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뭐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연방 정부지만 다 그 중앙 연방 정부에서 자기들이 관할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 뭐 지금 그거 있죠 특별 관리고요. 이 특별 관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 세종시 돈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형태로는 뭐 지원이 어떻게 올지 모르. 근데 이건 너무 작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은 국가에서 국가 관리고요. 근데 지금 뭐 해가지고 지금 행복도시가 건설청이에요. 근데 관리청 해가지고 전월산, 원산부터 쭉 해서 뭐 대학 부지들, 그다음에 국회연구단지, 중앙공원, 그다음에 지금 청사에 있는 것들, 그거 좀 중앙정부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또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뭐 이게 너무 초기 너무 일찍 얘기를 꺼낸 겁니까? 그거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면 좀 이거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저쪽 온라인 채팅으로 뭐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바로 가고요. 아니요.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이름을 좀 국가관리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국가가 됐건 중앙정부가 됐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점적으로 관리돼서는 안 되고 선적이고 면적인 관계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관리돼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와가지고 이게 온라인 채팅으로 네 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단답형으로 좀 가볍게 가볍게 많이 생각은 신중하지만 짧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개발이 되면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나 생태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려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총괄계획과니까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뭐 난개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니 산지 위주로 되고 있어요. 사실 또 산지가 아닌 평지에서의 개발은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제 경사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생태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산지 관리법이라든가 다른 법을 준용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생태 지도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개발 행위를 법적으로는 허용하지만은 생태 지도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이런 거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장치는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짧게 보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서식지랑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존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배려는 하고요.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이 생태공원 관련해 썼는데 제가 논문 이것저것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이제 생태성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군데 몰아놓고 버퍼존을 많이 두고 그런 다음에 사람이 사는 게 기본적인 도시의 계획의 어떤 방향입니다. 예,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린 거는 주로 이제 읍면 지역에 대한 얘기고 윤 박사님은 이제 행복도시에 관한. 예, 두 번째 여기 시민이 질문 보내주신 주민인데 이건 지 박사님이 답하실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종시의 미래 청사진 시설 개발 중심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디자인이 시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하드웨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세종시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등을 달성하는 등의 가치를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이번에 계획에서 이걸 하고 있죠. 네네. 일단은 도시 계획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 행복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설 공급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또 행복 도시 주변으로는 어쨌든 2030년까지 건설 과정은 거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계획의 패러다임은 이런 개발 공급 중심에서 이제 관리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개발 중심으로만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개발과 관리 앞으로의 지속성을 좀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주요 목표로 같이 포함해서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또 다른 시민이 주셨는데 이거는 의견이 아니고 여기 세종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오는 게 이거는 행복도시 내니까 우리 시작은 좀 부탁드립니다. 큰 기대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기대 안 하신답니다. 근데 외곽순환 도로라도 크게 이뤘으면 좋겠고 기업 유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도시가 내가 갖는 장점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거의 찾기가 힘들답니다. 아 진짜 제가 어려운 부분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계획했는데 항상 이제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계획한 건 아닙니다. 제가 계획은 아니고요. 여러 전문가들, 여러 행정가들 그들이 이제 많이 계획하고 많이 또 비판을 받는 게 왜 탁상 공론을 했냐는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외곽선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뭐 그 어떤 기업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많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부분은 또 계획이랑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정책이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외곽순환도를 확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교통 영향 그 평가라든지 그 LOS 분석을 합니다. 레벨 오브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첨도 시간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 하는 그런 분석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A, B, C, D, F까지 나가는데 그 C 수준 이상이면 잘 통과하는 거예요. D 수준 이하면은 뭐 그러니까 한번 이제 신호 주기에 걸리는 그런 건데 지금 사실은 행복도시의 대부분 예정 지역 대부분은 그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서비스가 되게 좋습니다. 일부 몇 개 교차로가 많이 막히고요. 아마 그런 곳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민원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떠한 크기랑 용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 흐름을 잘 연결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방안을 좀 현명하게 생각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세종시 저도 이제 연구를 행복도시 장국이상하고 뭐 다른 과제를 할 때 보면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교통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도시 정책 쪽인데 교통이 아닌데 도시를 처음 만들 때 이게 대중교통 도시를 지향을 했었고 그럼 지향을 할 때 대중교통을 왕창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70% 30%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보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게 70%고 승용차는 30%만 하자. 근데 사실은 지금 그게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상적인 거죠. 그 계획하는 사람들은 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되게 불편해요. 이게 이게 턱도 많고 좁고 근데 블록 자체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슈퍼블록 잘라놓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요거를 글쎄 지금 상태에서는 교통 흐름만 조절을 해가지고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번에 기본 구상을 계획 변경을 할 때 같이 아마 고민이 참 그거는 따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주 후에 예. 중심 그 이슈 주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와 보행 뭐 요거거든요. 그래요? 그때 아마 논의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질문 좀 날카롭게 해가지고 발전은 쩔쩔매도록 좀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세종시의 정체성이 뭐 행정도시고 정책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행정부가 국회가 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은 뭐 이런 아카데미한테는 공부, 또 본인 스스로의 공부, 그다음에 시민 참여를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통한 공부, 낸 참여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세종시청에서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까 어떤 시민분이 칭찬을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조금은 시민들이 정책을 알 수 있게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좀 약간은 재밌게 쉽게 좀 하자고 했는데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좀 쉽고 재밌고 그다음에 유의미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김영환 교수님, 그다음에 윤 실장님, 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